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올해까지도 코로나는 쉽게 물러갈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집단 면역을 만들어주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독했던 팬데믹 속에서도 2021년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자 면제 제도는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한국 여행객이 늘어나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체류가 늘어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최근 4년간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발생해 총 16,921건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 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심사도 간략하게 진행하여 보다 편리한 입국 심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며 EU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인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자여행 허가 제도는 코로나 이후 한류 관광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시행되는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불법 체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이 시행되고 국내 단 한 대인 인천공항 기상 레이더가 교체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은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선박은 레이더와 종이에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아날로그 기술 기반으로 운항돼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 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을 개발해도 해상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하기 힘들어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의 개발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LTEM 전용 운영센터와 622개 기지국 통신망 등이 구축되면서 어선들을 비롯한 우리 선박들의 항해 영역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 금액 중 3분의 2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의 해상 내비게이션을 쓰는 나라가 되어 육상에서 자동차처럼 대형 선박과 어선들이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0년에 도입한 공항 기상 레이더가 20년 만에 교체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공항 기상 관측 장비로 인천공항 주변의 호우와 돌풍 상황 등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제품이었습니다. 최초 도입 당시 미국과 독일, 핀란드 등에도 있었지만 입찰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교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공항 기상 레이더를 결국 90억 원을 들여 올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전범기업은 배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전범기업의 제품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은 큰 환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 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100종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패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 페이코의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 초본, 소득금액 증명, 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게다가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생이 필요한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증명서도 앞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지난 2019년 8개 대학의 오정증명서 발급 건수는 무려 45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생이 이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대학 재학생이 각종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도
전자증명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우리 정부는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올해부터는 가채중과 옷만 문신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국방부는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키가 175cm인 경우 52kg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102kg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온몸에 과다 문신을 한 경우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의 월급이 크게 올라갑니다. 올해 1월부터 병장기중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월 6회씩 제공되던 군대리아라 불리던 햄버거도 시중 햄버거 세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올해에는 국내에서 지금보다 5배 빠른 5G급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6GHz 대역이 사용되는데, 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채널폭과 많은 채널 수를 통해 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6GHz 대역 와이파이와 5G 등이 연결되는 기술 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들이 6GHz 대역 와이파이 기기 단말, 콘텐츠, 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 카페, 학교, 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 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 성능 열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의 갤럭시 S21 등 와이파이 6E가 탑재된 휴대폰과 무선 공유기 등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모든 열차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은 가장 많은 공공 와이파이 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GHz 대역에 와이파이까지 도입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를 접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세트리온에서 국산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나와 경증 환자들에게 조기 투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이용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전 세계에 다시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버텨온 우리 국민들은 2021년 새로운 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